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하나를 좀 깊게 파볼까 하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왜 요즘 어렵다고 하는지, 또 해외로 나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네, 맞아요. 그 통계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5,600개 기업이 나갔는데 돌아온 건 35개 뿐이다. 그렇죠. 뭔가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걸 좀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자료에서는 한국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극성장은 했는데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뭔가 좀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해외로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정리라는 게 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 정리가 뭘까요? 이 자료는요, 한국 기업의 성장을 인류 역사에서도 좀 드문 케이스로 보면서요.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는 국제 무대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으로서의 성장에 걸맞게 나가야 한다는 거죠. 뭐 그냥 옛날 방식의 기업이 아니라. 아, 성장은 했는데 그 내실을 다지는 정리 과정 없이 그냥 해외로 막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좀 삐걱된다? 이런 얘기군요. 자료에서 비유가 재밌던데 집안 정리 안 하고 사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 같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그 바르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료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물건 팔아서 이유 남기는 장사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 기업이 성장한 그 배경, 그 독특한 맥락에 맞는 목적. 그러니까 이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어떤 준비, 또 방향성 이런 걸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류 공영이요. 와, 스케일이 엄청 크네요. 그렇죠. 국제사회가 한국 기업한테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상당히 좀 파격적이죠. 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되게 거시적인 목표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기업 내부 문제부터 좀 짚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대기업 역할, 책임, 이걸 되게 강하게 얘기해요. 대기업은 사실상 국민들의 노력으로 큰 거 아니냐. 일종의 국민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결국 외면받는다 이거죠. 심지어 표현이 좀 센데 벌레가 생겨서 몰아내게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제사회와의 조화, 또 한국 기업만의 어떤 포지셔닝, 이게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그 내부 문제의 핵심으로 듣기에 따라서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고등교육 다 받은 우수한 인재들이 회사 안에서는 여전히 노동자 취급을 받는다? 심지어 뭐 현대판 노예 같다 이런 지적까지요. 이 자료 굉장히 좀 직설적이네요. 네, 이 자료는 바로 그 인식, 그 자체가 문제의 뿌리라고 보는 거예요. 지식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단순 기능 인력, 노동자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면 그 순간 그 사람들의 역량은 제한되고 결국에는 조직 안에서 갈등만 생긴다는 분석이죠. 자료에서는 노동자라는 말 자체가 이미 과거 시대의 유물이다. 뭐 조건을 조금 개선해준 합의 노예랑 다를 바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상당히 좀 강하죠, 어조가. 합의노예라. 와, 이 자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진짜 확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우수한 인재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역할도 못 받으면 조직 전체가 발전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과거 산업시대 틀에 가두려고 하면 그게 결국 비효율하고 갈등만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개념이 그 연구원 가족입니다. 연구원 가족이요. 그건 또 어떤 개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가족 같은 회사? 이런 거랑은 다른 거겠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뭐 분위기 좋다 이런 차원의 가족이 아니고요. 조직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이 가족이었던 것처럼 기업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노동자라고 부를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하는 연구원으로 존중하고 대우하자는 겁니다. 아, 연구원 가족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조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자는 거죠. 모든 직원을 각자 분야에서 연구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본다. 이거 상당히 신선한데요.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은 미화 환경 연구원,
시설 관리하시는 분은 시설안전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자는 건가요? 바로 그런 식입니다. 이 자료는 이름, 직함, 이게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방식에 엄청 큰 영향을 준다고 봐요. 연구원이라고 부르면 스스로를 전문가로 생각하고 실제로 뭔가 연구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는데 노동자라고 하면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 명칭 자체가 가진 힘, 그 근성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지식사회로 가면서 과거 명칭들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기업도 이제 노동자 중심에서 연구원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런 논리예요. 삼성 노조 설립 사례를 들면서 만약 처음부터 연구원 가족 체제였다면 노조가 생겼을까 하는 주장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노동자 조합은 임금 인상이 목표지만 연구원 조합은 연구 환경 개선이나 발전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연구원 체제에서는 직원들이 회사 발전에 또 자기 연구 분야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회사는 그 기여를 인정하고 대접하는 거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노동자 프레임 안에서는 그냥 노동의 대가만 요구하게 되고 이게 결국 서로 못 믿고 비효율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고요. 하긴. 이게 결국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어떤 존재로 보고 또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가. 이게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직원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이 연구원 가족 개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부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자료는 한국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러니까 해외 진출의 목적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독특한 관점을 내놓잖아요. 그 근거를 또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찾고 있고요. 이 부분도 참 재밌습니다. 네, 논의가 이제 한국 현대사의 아주 독특한 맥락으로 확장이 되죠. 전쟁 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했고 특히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교육 기회를 줬다는 거. 그렇게 인재를 키워낸 과정에 주목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민족의 역사적 사명, 이걸 엄청 강조하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 주입했다는 점. 이걸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꼽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도 어릴 때 국민교육 헌장 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랑 X세대가 이 교육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그래서 인류 공영 기여라는 가치를 좀 내면화했다. 이런 지적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사실 이걸 오늘날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랑 연결하는 생각은 상당히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 연결 지점. 그게 이 자료의 정말 독창적인 부분이에요. 이 독특한 역사적 배경 그리고 교육 경험. 이게 오늘날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가야 할 길을 딱 제시한다는 주장인 거죠. 즉, 그냥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걸 넘어서 교육을 통해 길러진 역량, 또 내재된 가치관, 이걸 바탕으로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남녀 모두 교육시키고 성장한 세대가 주축이 돼서 이룬 성장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성장 과정에 담긴 인류 공영 기여라는 교육적 사명, 이걸 외면하면 안 된다는 논리죠. 세계 최빈국이 다른 무엇보다 학교부터 짓고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교육을 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교육의 핵심 메시지가 인류 공영 기여였다. 이게 왜 지금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방향이랑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 논리가 조금 더 궁금한데요. 이 자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국가적 목표 그리고 교육을 경험한 민족은 세계적으로 진짜 거의 없다는 거예요. 유래를 찾기 어렵다. 심지어 북한하고도 다르다고 딱 지적하면서 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해야 할 주체가 바로 우리, 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국제사회에서 진짜로 인정을 받고 또 지속가능한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의 발전 모델, 이 자료에서는 대한민국 연구라고 표현하던데 여기에 주목하고 있으니만큼 한국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읽혀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시장 확장이 아니다. 한국만이 가진 역사적 사명을 바탕으로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런 거군요. 상당히 좀 이상적인 목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근데 이 자료는 이게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보면 기업의 존재 이유, 또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국제사회에 뭘 줄 수 있나?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이 자료 논리대로라면 IT 기업은 기술격차 해소, 제조기업은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 문화 콘텐츠 기업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 확산, 이런 걸로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걸 핵심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이런 준비나 방향성 없이 그냥 옛날 방식대로만 나가면 결국 어려움에 부딪히고 고립될 수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이 자료는 한국 기업이 지금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부적으로 고등교육받은 인재들을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연구원 가족으로 존중하고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문화를 못 만든 거.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한국만의 독특한 성장 배경과 교육에서 나온 인류 공영 기여라는 차별화된 사명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걸 해외 진출 전략에 녹여내지 못한 거. 이 두 가지가 핵심 문제다 이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노동자라는 개념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모든 구성원을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 가족으로 대우하면서 함께 연구하고 발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화연구원, 안전연구원 이렇게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서 실제 인식과 대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부 변화를 바탕으로 해외에서는 그냥 물건 파는 걸 넘어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 교육받은 지식과 역량 그리고 내재된 가치를 써서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겁니다. 특히 과거에 그 민족의 역사적 사명 교육을 받았던 세대, 이 자료에서는 사회 부모님이라고 부르던데 그 베이비 부머와 X세대들이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점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냥 은퇴하고 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진 경험이나 지혜,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걸 사회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 이런 메시지로 읽혔어요. 네, 이 자료는 그 세대를 이미 사회를 위해 연구하고 기여할 준비가 된 중요한 인적 자원, 말하자면 연구 집단으로 간주해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잘 조직화돼서 각자의 경험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런 제언도 포함되어 있고요. 결국 기업 내부의 혁신과 사회 전체의 발전 방향이 같이 가야 한다. 상당히 좀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국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당히 독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두던적인 관점을 담은 자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급성장 이후에 내실을 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직원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을 바꿀 필요성, 노동자에서 연구원 가족으로,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인류 공영 기여라는 좀 특별한 해외 진출 사명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조직 문화나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관점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만약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목표가 이 자료 주장처럼 정말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과연 각기 다른 산업 분야의 회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기여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AI 기술 개발하는 회사는 어떻게 인류 공영에 기여할 수 있을까? 친환경 소재 만드는 회사는? 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 콘텐츠는 어떤 방식으로 인류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기여의 구체적인 방법론, 이걸 각자의 영역에서 고민해 보는 것. 어쩌면 이게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다음 단계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자료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